조선업이 10년 만에 역대급 호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조선업의 도시, 거제 사람들은 도시를 떠나고 있습니다. 셋 중 하나가 비어버린 상가, 전국에서 청년이 가장 빨리 사라지는 도시. 산업은 분명히 살아났는데 도시는 오히려 더 빠르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호황의 돈이 이 도시를 그냥 통과해 어디론가 빠져나가는 충격적인 구조를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결코 거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경제 신호를 놓치지 않고 함께 읽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먼저 한 도시의 숫자를 보겠습니다. 2025년 말 거제의 조선소들은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한화오션의 가동률은 100.5%, 삼성중공업은 111%였습니다. 가동률이 100%를 넘는다는 건 공장이 24시간 풀로 돌아가도 일감을 다 못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일감은 넘쳐났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한화오션이 따낸 일감은 98.3억 달러, 삼성중공업은 79.4억 달러였습니다. 이미 쌓아둔 일감도 어마어마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한화오션의 상선 수주 잔고는 26조 원, 삼성중공업은 27조 원을 넘겼습니다.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초대형 호황파도가 지금 거제 앞바다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답은 정해진 것 같습니다. 조선소가 이렇게 잘 나가는데 그 도시가 안 좋을 리가 없잖아요. 회사가 사상 최대 실적이면 그 동네 상가도 북적이고 사람도 몰려들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거제의 다른 숫자를 보겠습니다. 거제의 상가 공실률은 35.1%였습니다. 세 집 건너 한 집이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시기 전국 평균은 13.4%였습니다. 거제가 전국의 약 3배입니다. 작은 가게들이 모인 소규모 상가 공실률도 17.2%까지 올라갔습니다. 조선소는 쉴 틈 없이 돌아가는데 그 도시의 가게 셋 중 하나는 불이 꺼져 있는 겁니다. 거제 최대 번화가인 고현동도 한화오션 바로 뒤편인 오포동 상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리에는 임대 간판만 즐비하고 도심은 한산했습니다. 그곳에서 오래 장사한 상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 때보다 장사가 안 된다. 폐허 같다. 장사만 죽은 게 아닙니다. 한때 사람들로 붐비던 거제의 관광지도 인파가 뚝 끊겼습니다. 유람선은 운항을 접고 횟집들은 하나둘 문을 닫았습니다. 호황이라는 도시의 풍경이라고는 도무지 믿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집값은 어떨까요? 더 충격적입니다. 거제 아파트값은 호황의 정점이던 2015년 말 평균 약 2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 1억 5천만 원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약 27% 빠진 겁니다. 사실상 반토막에 가깝습니다. 이 하락폭은 전국에서도 가장 깊은 축에 듭니다. 집을 사도 값이 오르질 않으니 사람들이 들어와 자리를 잡을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도시에서 사람이 빠지고 있습니다. 2015년 거제 인구는 한때 25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약 23만 명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곧 23만 선마저 무너질 위기입니다. 더 무서운 건 누가 떠났느냐입니다. 도시의 미래인 청년들이 가장 먼저 짐을 쌌습니다. 거제의 20대에서 30대 인구는 2014년 약 7만 7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약 4만 6천 명, 9년 사이에 청년 3만 명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전국의 기초지자체가 228곳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청년이 가장 빨리 빠져나간 도시가 바로 거제였습니다. 전국 1등입니다. 청년이 빠지니 도시는 빠르게 늙어갑니다. 거제의 평균 연령은 몇 해 사이 38.6세에서 42.3세로 올라갔습니다. 일감이 가장 넘치는 도시가 가장 빨리 나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호황이면 일자리가 넘치고 일자리가 넘치면 청년이 몰려와야 합니다. 그런데 거제는 정확히 거꾸로 갑니다. 산업은 역대급인데 청년은 전국에서 가장 빨리 떠납니다. 지표상으로는 이 도시의 심장이 그 어느 때보다 힘차게 뛰고 있습니다. 조선소라는 심장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몸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가게는 비고 청년은 떠나고 인구는 줄어듭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 하나의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돈이 안 들어와서일까요? 아닙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수주는 수십조 원, 가동률은 100%가 넘습니다. 분명히 돈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거제에 남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이 배들을 만들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 단서는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산업이 호황입니다. 공장은 24시간 풀로 돌아갑니다. 그럼 사람이 몰려와야 정상입니다. 일자리가 넘치는 도시로 사람들이 짐을 싸들고 와야 맞습니다. 그런데 거제는 정반대였습니다. 일감은 넘치는데 인구는 줄어듭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답을 찾으려면 조선소 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지금 거제의 도크를 채우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요. 거제의 외국인 노동자 수를 보겠습니다. 2022년 8월 5,4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8월에는 15,790명이 됐습니다. 3년 만에 약 3배로 늘었습니다. 양대 조선소에서 일하는 외국인만 9,732명입니다. 일하는 사람의 상당수가 바깥에서 온 분들로 채워진 겁니다.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흐름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조선 인력 중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겠습니다. 2007년에는 3.2%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22.7%까지 올라갔습니다. 정부가 허용하는 비율은 30%까지 열려 있습니다. 즉, 앞으로 더 늘어날 여지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하고 가겠습니다. 이건 외국인 노동자를 탓할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이분들은 부족한 일손을 메우러 먼 나라까지 온 고마운 분들입니다.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흐르는 구조에 있습니다. 그 구조를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이분들은 거제에 정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기숙사에서 살고 계약은 단기입니다. 출퇴근만 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은 거제에서 하지만 거제에 집을 사거나 가게를 차리거나 가족을 데려와 살지는 않습니다. 인구 통계에는 잡혀도 실제 도시에 사는 수요로는 이어지지 않는 겁니다.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도시가 거대한 환승역이 된 겁니다. 사람들은 거제에서 일하고 돈을 벌고 그 돈을 들고 떠납니다. 플랫폼은 늘 사람으로 붐빕니다. 그런데 정작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은 늘지 않는 그런 역과 똑같습니다. 붐비는 것과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본국으로 보낸 송금액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누적 176억 3,08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5조 원입니다. 25조 원이 거제를 비롯한 전국에서 벌려 한국 바깥으로 빠져나간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습니다. 한 사람 기준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국내 외국인 근로자가 한 달 평균 해외로 보내는 돈이 약 107만 원입니다. 매달 100만 원이 넘는 돈이 번 그 자리에 남지 않고 국경 밖으로 흘러나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오해는 없으셔야 합니다. 가족에게 돈을 붙이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했을 겁니다. 다만 도시 입장에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번 돈이 그 동네 식당에서, 그 동네 가게에서, 그 동네 집세로 돌고 돌아야 상권이 삽니다. 그런데 그 연결고리가 처음부터 끊겨 있었던 겁니다. 이제 파트 1의 그 의문이 조금 풀립니다. 분명히 돈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일감도, 일하는 사람도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거제에 고이질 않았습니다. 도시를 그냥 통과해서 빠져나갔습니다. 호황의 불빛은 조선소 도크에만 켜지고 도심 상가에는 닿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외국인 노동자를 탓할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호황이라면, 일자리가 넘친다면 한국 사람들이 먼저 몰려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왜 그 자리를 바깥에서 온 분들이 채우고 있을까요? 왜 한국 사람들은 이 호황의 일터를 떠났을까요? 그 답을 알고 나면 아마 화가 나실 겁니다. 거제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조선소는 푸르가동입니다. 일감은 넘칩니다. 그런데 정작 일할 한국 사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호황이면 사람이 몰려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움직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돈이 안 돼서입니다. 여기 같은 조선소에서 일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용접공입니다. 같은 배를 만듭니다. 같은 용접선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연봉은 약 8,700만 원입니다. 다른 한 사람의 연봉은 약 4,500만 원입니다. 차이는 단 하나, 한 사람은 원청 정규직이고 다른 한 사람은 하청 노동자라는 것뿐입니다. 일은 같은데 통장은 절반입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하청 용접봉의 연봉은 원청의 약 52% 수준입니다. 정부 실태조사를 봐도 하청 임금은 원청의 50%에서 70% 사이에 머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이 격차가 역대급 호황에도 그대로라는 겁니다. 회사는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수주장고는 수십조 원입니다. 그런데 하청 임금은 동결입니다. 호황의 과실이 가장 위층에서 멈춰서 버린 겁니다. 온라인에 한 댓글이 있었습니다. 좋아요가 900개 넘게 달렸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초호황이라는데 20년 경력 용접기술자, 시급이 편의점 알바급이다. 처음엔 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숫자를 따라가 보니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 댓글 아래로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달았습니다. 누구는 아버지 이야기를 했고 누구는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면 너머에서 똑같은 억울함이 조용히 모여 있었던 겁니다. 20년을 쇳물 앞에서 보낸 손과 이제 막 일을 시작한 손의 거리가 통장에서는 점점 좁혀집니다. 숙련의 값이 사라지는 겁니다. 기술을 오래 갈고 닦아도 보상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떠납니다. 당연히 떠납니다. 기억하시나요? 2015년 거제를 덮친 그 겨울을. 조선업이 무너지면서 종사자는 92,164명에서 69,149명으로 줄었습니다. 양대 조선소만 봐도 8만 명대였던 인력이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때 수만 명의 숙련공이 거제를 떠났습니다. 짐을 싸고 가족을 데리고 다른 도시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호황이 돌아왔습니다. 일감이 넘칩니다. 그런데 그 숙련공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한 번 데인 사람은 같은 자리에 손을 다시 넣지 않습니다. 떠날 땐 무너져서 떠났는데 돌아오라는 자리의 임금은 그대로였으니까요. 그 사이 새 일터를 잡았고 아이는 학교를 옮겼고 삶의 무게중심이 이미 다른 도시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다시 돌아올 이유가 어디에도 없었던 겁니다. 그럼 그 빈자리는 누가 메웠을까요? 앞에서 본 그 사람들입니다. 저임금을 감수하고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거제 외국인 노동자의 평균은 주 6일을 일하고 월 266만 원입니다. 이주 노동자 467명을 직접 조사한 결과입니다. 주 엿새를 꼬박 일해서 받는 돈입니다. 자, 이제 그림이 보이실 겁니다. 숙련공은 떠나고 임금은 멈추고 빈자리는 메워집니다. 떠난 자리는 더 싼 손으로 채워지고 그 손이 번 돈은 다시 바다 건너로 빠져나갑니다. 거제 안에서 돌아야 할 돈이 거제를 한번 스치고는 그대로 흘러나가 버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이건 외국인 노동자를 탓할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그들은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했을 뿐입니다.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숙련의 값을 깎고 격차를 방치하고 그 빈자리를 더 싼 노동으로만 메워온 구조. 호황의 돈이 도시 안에서 돌지 못하게 만든 그 설계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화가 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만 물러서 보겠습니다. 화를 가라앉히고 차분히 보면 더 중요한 게 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따라온 단서가 셋입니다. 비어가는 상가, 빠져나가는 돈, 그리고 멈춰선 임금. 이 단서들을 하나로 깨면 거제가 보여주는 진짜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정체는 거제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흩어져 있던 단서들을 하나로 깨워보겠습니다. 그러면 거제의 진짜 정체가 드러납니다. 거제의 진짜 정체는 한 단어로 정리됩니다. 바로 모노경제입니다. 도시 하나가 산업 하나의 운명을 모두 건 구조입니다. 조선업이 잘 되면 거제가 함께 솟구칩니다. 조선업이 흔들리면 거제도 같이 무너집니다. 호황과 불황을 똑같이 따라가는 운명 공동체인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엔 더
더 잔인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 산업이 무너지면 도시가 같이 쓰러지는 건 당연합니다. 문제는 그 산업이 잘 나가도 도시는 그 온기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 진폭이 도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데 있습니다. 2015년 조선업이 무너졌을 때 거제 집값은 사실상 반토막이 났습니다. 2015년 말 평균 2억 1,016만 원이던 집값은 약 1억 5,353만 원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약 27% 하락입니다. 이 낙폭은 전국에서도 가장 깊은 장기 하락축에 듭니다. 산업 하나가 기침을 했더니 도시 전체가 몸살을 앓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분양가의 덫입니다. 호황기에 높게 책정된 분양가는 회복기에 마지노선이 되어버립니다. 집값이 내려가도 그 가격 밑으로는 좀처럼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시장이 멈춰섭니다. 그 위로 세물량까지 쏟아집니다. 거제의 분양 대기 물량은 무려 9,748세대에 이릅니다. 이미 안 팔린 집 위에 또 짓고 있는 겁니다. 상황은 숫자로 더 선명해집니다. 현재 거제의 미분양은 919세대입니다. 그중 다 지어놓고도 안 팔린 악성 미분양이 372세대입니다. 비중으로 약 40%입니다. 새 아파트 10채 중 4채가 불 한 번 켜지지 못한 채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물량은 넘치는데 정작 그 집에 살러 들어올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산업이 회복되는 것과 자산과 도시가 회복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거제가 그 증거입니다. 조선소는 풀가동을 합니다. 수주잔고는 수십조 원입니다. 그런데 도시는 식어갑니다. 산업이 살아나도 도시는 죽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만 있다고 도시가 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시가 살려면 사람이 살러 와야 합니다. 살러 오게 만드는 건 일자리만이 아닙니다. 아이를 키울 학교, 주말을 보낼 문화공간, 아플 때 갈 병원, 이런 정주 인프라가 받쳐줘야 사람이 짐을 풀고 뿌리를 내립니다. 그게 없으면 사람들은 일만 하고 떠납니다. 거제가 지금 딱 그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거제만의 이야기일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조선 도시, 울산 동구가 똑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조선업 호황이 한창인데도 도시는 똑같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같은 구조, 같은 결말입니다. 오죽하면 거제시와 울산 동구가 손을 잡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외국인 고용 할당은 줄이고 내국인 채용은 늘려달라는 공동 요구입니다. 두 도시가 같은 벼랑 끝에서 같은 비명을 지르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건 조선 도시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공장만 오면 우리 동네가 산다는 기대가 퍼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단지가 들어선다. 2차 전지 공장이 온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도시가 살아날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거제가 보여줬습니다. 공장이 들어오는 것과 사람이 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정주 인프라 없이 일자리만 들어오면 그 도시도 거제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거제가 남긴 단서는 3가지였습니다. 돈은 들어왔지만 그 돈은 역외로 빠져나갔습니다. 호황은 왔지만 그 호황은 임금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시는 산업 하나에 운명을 모두 걸고 있었습니다. 핵심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호황이라는 헤드라인이 아닙니다. 그 돈이 어디에 남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도시를 보십시오. 산업은 좋다는데 상권은 비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새 건물은 올라가는데 사람은 떠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월급을 보십시오. 회사 실적은 사상 최대라는데 내 통장만 그대로이지는 않습니까? 일은 늘었는데 손에 주는 돈은 그대로이지는 않습니까? 같은 신호입니다. 거제가 먼저 보여줬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지금 더 많은 도시로 번지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산업이 살아나는 것과 사람이 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도시는, 여러분의 월급은 지금 어느 쪽입니까? 댓글로 들려주세요. 같은 신호를 읽고 있는 분들과 함께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